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들이 있죠? 예, 지난 시간에 행동적 세분화에 대해서 좀 얘기를 많이 해봤어요. 그죠? 추구하는 혜택과 그 사용 패턴에 대한 내용들 하면서 여러분들하고 토의도 해보고 여러분들의 생각도 들어보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그래서 핵심을 다시 얘기를 하면은 이 benefit sought, 왜 사람들은 이 구매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이랑 그다음에 usage patterns, 이게 사용 빈도와 그리고 사용 상황 그리고 사용 상태에 대한 내용들을 좀 구분해서 이 행동적 세분화를 확인을 하면은 여러분들 특히 제품 디자인을 하는 이 디자이너들은 이 행동적 세분화에 좀 더 집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얘기한 이 시스템 이미지에 대한 내용도 어떻게 보면 행동적 세분화에 어, 천병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제품에 대한 지식, 태도, 사용 패턴, 반응에 기반한 시장 세분화에 대한 내용들이 바로 행동적 세분화라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예시는 지난 시간에들도 여러분들이 많이 제시를 해줬어요. 이 앞에 우리가 세그멘테이션의 다양한 요소들을 좀 공부를 해봤어요. 그죠? 지금 앞에서 우리가 다뤘던 게 시장 규모나 측정 가능성 이런 거를 이제 포함해서 시장 세분화 방법의 지리적 그리고 인구 통계학적 그다음에 심리 도식적 행동적 세분화가 있었는데 이것들을 우리가 좀 크게 본다고 하면요. 이제 소비자를 이해하는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이 세그멘테이션을 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마케팅 애널리시스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는데 마케팅을 분석하는 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계속했던 성공 실패 사례에 대한 여러분들이 분석을 자의적인 해석에 의해서 각 팀별로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 그 마케팅에 대한 분석도 동일하게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근데 여기에는 좀 이론이 좀 가미되겠죠. 그래서 이 컨슈머 언더스탠딩, 소비자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고 마케팅에서는 어떻게 이 소비자를 이해하나 한번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어, 소비자가 구매하는 거, 왜 무엇을 구매하는지, 그죠? 어디서 구매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구매하는지, 그치? 얼마만큼을 구매하는지, how much do they buy? When do they buy? 언제 구매하는지, why do they buy? 왜 그 사람들이 구매를 하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죠. 이 소비자에 좀 집중을 하다 보면요. 이렇게 위에는 이제 영어로 되어 있고요. 밑에는 한글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마케팅에 대한 자극이 있어요. 마케팅의 자극은 어떻게 보면 우리 영역이에요. 그죠? 디자이너들의 영역이 마케팅의 자극. 디자인을 해서 구매자들이 구매를 할 수 있게 뭔가 이 밑밥을 던져주는 역할을 하는 것들이 바로 이 영역에 속하죠. 마케팅이 있고요. 마케팅은 크게 OP로 나눠집니다. 프로덕트, 그다음에 프로모션, 그다음에 플레이스, 그리고 프라이스 이렇게 네 가지 요소가 있죠. 마케팅의 자극 영역이 있습니다. 이 제품 가격 촉진 유통 이거는 이제 마케팅의 기본적인 OP라는 개념의 네 가지 요소고요. 뭐 다 들어있죠? 제품 제일 중요하죠. 우리한테는 제품이 있고 그다음에 가격도 마케팅에선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가격을 별로 신경 안 쓰겠지만 전반적인 마케팅에서는 가격이 제일 중요해요, 사실은. 그리고 촉진, 프로모션, 약간 광고나 뭐 광고 홍보 뭐 이런 영역에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이걸 많이 보고 자극을 받아서 구매를 할까 영역이고 유통 부분도 많이 중요합니다. 마케팅에서는. 근데 우리는 그 부분은 조금 거리가 있다고 볼 수 있죠. 디자인 쪽에서는. 그렇죠? 그 플레이스 어디에 근데 요즘에는 이제 사용자 경험에 대한 이슈가 많이 부각이 되기 있기 때문에 유통에 대한 부분이 예전처럼 뭔가 배달해주고 로지스틱의 개념으로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옴니 채널의 개념이 있습니다. 옴니 채널은요, 여러분들 쉽게 얘기해서 예전에는 우리가 매장에 가서 구매를 했죠. 쇼핑을 매장 가서 했습니다.
근데 조금 지나다 보니까 이제 인터넷 쇼핑이 성행이 되다 보니까 대부분이 다 인터넷으로 구매를 해요. 근데 다시 어떻게 변화가고 있냐 하면은 그 이제 사람들이 매장에 가서 제품을 확인하고 그 매장에서 마음에 드는 것을 거기서 구매하는 게 아니라 인터넷으로 구매를 하게 되는 이 프로세스가 생겨났어요. 옴니 채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이 바로 이 유통, 플레이스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디자인에서도 중요한 부분이겠네요. 그죠? 음. 요 4P 개념에서 이제 4C 개념으로 넘어가는데 요거는 이제 좀 나중에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이 세그멘테이션에 집중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세그멘테이션에 좀 집중해서 소비자를 이해하는 방향으로 이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케팅 자극에는 뭐 경제적인 거, 기술적인 거, 정치적인 거, 문화적인 거, PEST라고도 얘기합니다. P, political issue, STEP도 있죠. STEP. 소셜, 그다음에 테크놀로지, STE, 이코노미컬, 그다음에 environmental, 그다음에 아까 political 이슈 했나요? 네, 정치적 이슈. 뭐 그런 것들이 포함이 될 수 있겠죠. 다 포괄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전체 영역에 해당되는 경제, 기술, 정치, 문화 이런 외적인 요인까지도 다 포괄해서 마케팅에서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단계로는 이제 구매자의 여기 블랙박스라고 나와 있는데 구매자의 특성에 의해서 이 소비자의 특성에 의해서 의사 결정이 진행이 됩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은 우리 영역, 디자인이나 이 기업에서 뭔가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조를 해서 소비자한테 던지는 이 과정을 넘어서서 이제 소비자의 영역으로 넘어간 거예요. 이쪽 영역은 우리가 기업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구매자의 블랙박스 영역은 바로 구매자의 내포하고 있는 그들이 내포하고 있는 뭔가 성향이나 그렇죠? 그리고 또 그들의 생각, perception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예, 인식, 그죠? 인식 그리고 또 행동 패턴 높이 올라가면은 이제 소셜 클래스 뭔가 사회 지위나 그다음 명예 뭐 이런 것들을 찾게 되는 이런 계층 구조가 형성이 돼 있죠. 그래서 소비자 같은 경우는 이 의사결정 과정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마케팅에서는 이 소비자에 대한 컨슈머 비헤이비어라고 그래서 소비 행동 패턴을 분석하는 데 굉장히 많은 역량을 투입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과정들을 이 두 개의 우리가 디자이너 영역, 기업의 영역과 그다음에 구매자의 영역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만나잖아요. 만나면은 뭔가 케미스트리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약간 화학작용이 일어나서 구매자의 반응, 리스폰스가 생깁니다. 이게 바로 제품에 대한 반응, 브랜드, 소매점, 구매량, 구매 시점 등등에 대한 여러 가지 반응 요소들이 있습니다. 자, 이거를 좀 더 내려볼까요? 네. 이게 소비자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인데 우리가 이미 좀 한번 앞에서 훑어봤죠, 그죠? 컬처럴, 문화적인 거가 있고요. 문화에는 뭐 서브컬처가 있습니다. 서브컬처는 하위 문화라고 그래서 아마 제가 언급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셜 클래스, 사회 계층에 따라서 또 다르죠. 이런 문화적인 이슈가 있고, 그다음에 사회적인 이슈가 있습니다. 그죠? 뭐 레퍼런스 그룹은 여러분들이 같이 속해 있는 이 그룹들을 얘기를 하죠. 비슷한 그룹들이 모여 있고, 패밀리, 그다음에 가족 구성원, 그리고 뭔가 자기의 역할, 여러분의 역할은 학생이죠. 학생이지만 또 외부적으로 외주를 뭐 받아가지고 일을 한다? 그러면 사장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왜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사장일 수도 있고 학생일 수도 있고 이 롤이나 스테이지가 계속해서 변화되고 하는 그런 사회적 위치에 대한 것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퍼스널, 개인적인 이슈를 봤을 때
인구 통계학적인 요소들 우리가 세그멘테이션에서 분석해봤잖아요. 그거랑 동일하게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라이프스타일까지 포함돼서 총괄적으로 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성향을 반영할 수 있는 개성에 대한 이슈들이 여기 다 이제 포괄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뭐 나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생애 주기라든지 직업이라든지 그다음에 경제적인 위치 상황에 대한 내용 그리고 라이프스타일 그다음에 성격 그다음에 뭐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도 볼 수 있겠죠. 근데 이거를 더 깊게 들어가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심리학까지 들어가야 돼요. 그죠? 심리학을 들어가면은 모티베이션, 뭔가 동기부여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perception 아까 얘기했듯이 인식되는 어떤 것에 대한 perception을 가지고 있는지, 인지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뭔가에 대한 학습이 반복적으로 진행이 돼서 이런 심리 구조에 영향을 준다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신념이 있어요. 신념과 이 애티튜드, 태도는요. 좀 쉬운 예로 들어보면은 우리가 파타고니아라는 회사 알죠, 여러분들? 파타고니아. 파타고니아가 굉장히 환경적 이슈를 부각시켜서 이 회사의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본 시난드라는 사람이 원래는 굉장히 암벽 등반에 관심을 갖고 오랫동안 그 운동을 했었는데 자기가 매번 거기다가 뭐 이렇게 저는 암벽 등반 해보지 못했는데 암벽 등반 할 때 암벽에다가 뭔가 구멍을 뚫어서 클립 같은 거를 계속 끼우나 봐요. 그래서 자기가 이걸 너무 좋아해서 계속 했는데 나중에 생각하고 보니까 이 환경에 내가 굉장히 못할 짓들을 계속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깨달음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이제 새로 자연에 좀 덜 해가 가게 이 클립을 이 제품을 다시 개선을 해서 뭐 대장장이 뭐 이렇게 직접 용접도 하고 뭐 이거 잘하는 사람들 모여가지고 이제 가족 단위로 이렇게 뭔가 만들어서 진행을 했었는데 그게 사업이 좀 커지다가 보니까 이제 좀 더 환경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이 뭐가 있을까 뭐 그런 것들을 생각하다가 이제 옷도 이분이 입은 신었죠, 그죠? 옷도 만들어냈고요. 근데 그 목화솜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목화솜들이 다 화학 농약을 분사를 해가지고 제품이 만들어진다고 해요. 근데 그게 지구 환경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나쁜 영향들을. 그래서 이분은 친환경 목화솜을 어, 만들어서 그만큼 농약을 안 쓰려면은 버리는 것도 많겠죠. 그래서 그게 계속 반복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가격이 당연히 올라가죠. 가격이 올라가고 뭐 퀄리티는 일반 제품이랑 크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파타고니아 제품을 구매를 하는 것 같아요. 예. 뭐 유명한 사례가 하나 있죠. 예전에 그 미국의 파이낸셜 이른바 모여 있는 그 은영 학생 혹시 월스트리트에 그 회사 조끼 있죠. 조끼를 이 파타고니아에서 대량으로 이제 맞춰가지고 구매를 한다고 해요. 근데 이 사장님이 그렇게 대량 납품이 들어오면 좋아해야 되는데 회사를 선별을 해가지고 환경에 오염 영향을 주는 회사들은 이 조끼 납품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저는 그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건 보진 못했는데 여러분도 좀 찾아보면은 월스트리트 내에서 사람들이 이 파타고니아 조끼를 입고 다니는 게 되게 빈번하게 보인다고 해요. 그래서 이 옷을 못 입고 다니는 회사들은 이제 가치가 금융의 그 주식의 뭐 이미지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뭐 이슈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 회사랑 조인을 해서 이 대량 납품을 좀 성사시킬 수 있게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고 해요. 그런 이슈들도 있는 거 보면은 철학이 진짜 확고한 사람인 것 같아요. 이본 시나드가.
그죠? 이게 If the first 50 years were an experiment, to prove that a business could be responsible and successful. Irreverent and reverential. quiet, and louder than hell. Turns out it's not just possible, it's profitable. So it's time for a new experiment because the problems we face are more dire than ever. It's sustainable, for God's sake. What's at stake is this enormous common wealth. So what's next? what's next is resilience. What's next is turning capitalism on its head and putting our money where our mouth is. What's next is simple. It's human power, and it's finding the joy in doing difficult things. You know, you think life is just one big playground. Well, yeah, it is. What's next is unstoppable. Motivation. There is a proverb that says, if you want to go fast, you go alone. But if you want to go far, you go together. Not a lot of people understand how serious we are about saving this planet. I'm dead serious. 이 사람들의 신념 있죠. 신념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줍니다. 특히나 요즘 같은 시대에 우리가 이제 제품은 넘쳐나고, 그죠? 우리 이미 역사 문화 맥락에 대해서 한번 훑어봤죠. 여러분들이 이미 학습을 했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해도 알 거예요. 한번 지나갔습니다. 이런 제품이나 서비스나 뭐 중간에 뭐 감성 디자인이 뭐 이슈가 됐던 적도 있고, 서비스가 이슈가 돼서 지금까지 오기도 하지만, 이제는 사람들이 아무거나 구매를 하지 않아요. 자기만의 철학을 갖고 이게 나의 신념이랑 맞나 틀리냐? 약간 가치 소비의 개념이 더 중요해지는 시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빌리프나 애티튜드에 대한 내용들, 그 퍼셉션, 모티베이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품 디자인을 할 때 단순히 1차적인 원형적인 아키타입이라고 얘기하죠. 그 원형적인 부분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무형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 고민을 해볼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우리가 세그멘테이션이라는 이 어떻게 보면 마케팅의 핵심 툴 STP, 그죠? 세그멘테이션, 타겟팅, 포지셔닝에 있어서 세그멘테이션을 나눌 때 우리도 디자인에서 문화, 사회, 그 다음에 개인, 그리고 정서적인 이런 심리적인 부분까지도 고민을 해봐야 된다. 점점 가면 갈수록 전문 영역이긴 하죠, 그죠? 그래서 디자인을 하면서 심리학을 공부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점점점.